반갑습니다. 저는 TUV 랄란드에서 이제 많은 인증 분야를 맡고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펑셔널 세이프티와 이제 사이버 보안 분야를 이제 사업을 총괄하고 실제 기술적인 어떤 부분을 이제 좀 국내에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노진표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앞에서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제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전부 다 개발자 분들과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사이버 보안에 실제 테크에 관련된 분들이 있는데 저 인증기관은 여기 왜 와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해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이 주어진 시간은 20분 정도인데 제가 많은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긴 하지만 이제 하나의 좀 키 포인트로 좀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인증기관이긴 하지만 이제 새로운 이제 하이테크 분야에 이제 저희가 가고 있잖아요, 그죠? 가고 있는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증기관에서 하는 이제 법규나 어떤 스탠다드 이런 부분들이 또 단순하게 어떤 기술의 제약이 아니고 같이 또 여러분들과 같이 파트너로서 기술을 리딩해가는 어떤 역할을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의 좀 변화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주어진 시간에 이제 전달받은 주제는 이제 저희가 하는 많은 분야 중에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그래요. 저희 사이버 보안에서 이제 많은 주제가 있는데 이제 최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2, 3년 전이라 할까요? 이제 사이버 보안, 사이버 시큐리티랑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분야 중에 이제 오토모티브 쪽에 법규가 제정됐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승인을 받지 못하면은 못 팔겠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제 많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규제라고 이제 만약에 받아들이시겠지만 한편으로 한번 다른 방향 생각해 보시면은 왜 법규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법규가 이렇게 진행되려면은 사회 문제가 야기돼야 됩니다. 사회 문제가 야기된다는 말은 사회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기업 관계자분들이든 이제 실제 저희 뭐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시민도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보이스가 올라가서 이제 법규가 되고 사회 안정을 꾀하는 그런 루트로 인해서 이제 이런 법규가 제정되는 것이지 필연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받아들이는 부분은 이제 기술 장벽이다, 뭔가를 갖춰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준비한 PT는 사실 뭐 발표용 PT는 아니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책으로 전달됐으니까 상세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키포인트 몇 개만 좀 전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버 보안이 이제 가장 이슈화된 현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소위 말하는 모빌리티라고 하죠. 모빌리티는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악의적인 어떤 침투나 공격에 의해서 기술자가 봤을 때 침투했네, 잘 동작하네, 동작 안 하네, 끝이 아니에요. 침투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죠? 언컨트롤러블한 상황으로 실제 한번 상상을 좀 극대화시켜서 해보면은 기술이 좋아져서 저희가 이제 딸내미를 학원으로 보내는 차량에 무선으로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대해서 태워 보냈어요. 근데 어떤 악의적 해커가 등장해서 딸내미를 원격으로 납치를 할 수도 있겠죠. 강제로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내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영화화 될 것도 일어날 것 같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단순한 어떤 보안에 대한 취약이 단순하게 그냥 그 이상의 기술적인 걸로 끝나지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증기관이나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접근한 방법은 물론 이제 테크놀로지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 스탠다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리 시스템 부분들을 건드렸어요. 그게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사이버 보안이란 법규가 제정된 거는 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한 거 얼마나 잘 되어 있냐는 부차적인 거고, 애초에 모든 오토모티브 티어 그룹사들부터 OEM들 중에 관리 체계를 갖췄냐를 법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는 관리 체계, 그죠? 근데 개발하는 관리 체계, 개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OEM부터 티어사까지 일원화를 시켰냐? 그것들을 책임을 지우겠다. 왜냐하면은 버텀업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제재하고 승인하는 거는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포인트가 여기서 보시는 대로 사이버 시리어스한 세이프티 리스크로 인해서 취약점 부분들을 어떻게 핸들링하고 개발단부터 고려하고 분석하고 내리고
아까 앞서서 SDV도 많이 언급해 주셨겠지만 뭔가 컨트롤하는 사항이 탑부터 다운으로 내려가는 구조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개발단부터 찾아 나가게 된 어떤 그런 시스템 체계를 인증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디파인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법규 인증이란 체계는 과연 어떻게 제정되고 우리 개발자는 오토모티브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실 큰 뷰에서 보기는 힘드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좀만 집중해 주시면은 그 리걸 프레임워크이라고 보면은 유럽에서 이제 단순하게 어떤 특정 사이버 보안이 중심이 아니에요. 저희 뭐 각 나라의 워킹 플랫폼 그룹들이 있어요. 뭐 노이즈 타이어라는 라이팅, 그다음에 에어 폴루션,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그다음에 제네럴 세이프티, 패시브 세이프티 등 각각 많은 분과들이 있어요. 이 전부가 다 뭐냐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술적인 분과위원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법들이 체계들이 모아져서 이제 규제로 오는 게 이제 자동차 형식 승인이라고 유럽에서는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뭐 WV 대비해서 Whole Vehicle Type Approval,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유럽에 수출하려 그러면 각 ECU들 뭐 기능들 이퀴먼트들이 승인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이제 제 베이스가 되는 게 2019년에 개정된 General Safety Regulation에서 GSR2 해서 각 두 개의 법규가 이제 제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사이버 보안이라는 법규가 원래 WVTA에 대한 UNECR 1번부터 현재 157번부터인데 155번째로 등재가 되면서 시장에 많은 파급력이 생겼고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좀 발표하는 기회도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도 이제 유럽 법규가 제정이 되면은 각 나라의 교통 법규로 이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 R155 이래서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발표도 하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디다? 각 나라의 행정교통법이에요. 우리나라도 있죠. 도로교통법이라고. 그렇게까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아무래도 저는 독일 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STVG에서 AFGV 같이 이렇게 이 세 개 모든 법규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어서 거기가 이제 개발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자동차 강국이라는 폭스바겐 그룹, 다임러, BMW 그룹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 체계가 돼서 기술 요구 사항들 여러분들 지금 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려고 하냐면은 사실 이 페이지를 이해하시면은 이제 상당히 저희가 사이버 보안을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사실 이제 이런 시각을 이제 처음 오픈해 드리는 거예요,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사이버 보안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자율주행 레벨 3랑 관련이 있어요. 저희 TUV 아일랜드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다임러 그룹과 자율주행 레벨 3를 세계 최초 인증을 수행했습니다. 그게 이제 5년간 준비했었고요. 그 베이스에서 나온 것들이 R155, 156, 157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만 보셨겠지만 이미 독일에서는 2016년부터 준비했던 법규였어요. 그래서 왜 그게 관림이 있냐라고 했다면은 딱 포인트에 이거예요. Transition of Responsibility. 그래서 레벨 3부터는 이제 운전자의 개입이 없죠. 그럼 법적으로 제조사는 물건을 팔았을 때 제조사 책임이라고 하는 등장이 처음에 이제 법원에 갈 거예요. 그쪽 부분들을 결국 이제 우리는 기술 개발자들은 잘 만들어 파는데 초점이 되어 있겠지만 또 결국 피할 수 없는 게 소송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든 차가 원튼 원하지 않든 소비자한테 피해를 입히는데 그게 운전자 과실이 아니고 소비자 과실이 된 첫 번째 진입점에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미리 법률 체계부터 준비가 돼야겠죠. 그러면 사이버 보안은 왜 거기에 기어 들어갈까요? 바로 이제 그 오토메이트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레벨 3부터는 UN 레귤레이션 79번이 아닌 기존에 하던 에이다스가 아닌 실제 157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157번은 뭐냐?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율주행 하면 이제 종방향 제어, 즉 이제 횡방향 제어가 있는데 종방향 제어에 대해서 세이프티 하냐라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 157을 인증을 받으려면 R155 사이버 보안, R156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분이 인증이 끝나야 돼요. 프리 리퀴시 들어갑니다. 그게 인증받지 못하면 자율주행 레벨 3는 인증이 안 나오게 법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금은 뭐 보안 기술 하나하나만 이제 보시겠지만 또 전체 큰 시각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보안 기술이 아까 얘기했던 SDV 넘어서 비클 전체의 자율주행의 컨셉이랑 세이프티랑 맞물려서 거기서 시큐리티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총체적인 총괄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하나들이 엮어서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시각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내려오실 거예요. 그게 이제 전체 탑부터 뭐 검증부터 하나하나 코어 기술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 코어 기술이 결국 자율주행이랑 큰 로드맵에서는 이렇게 적용될 거다.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 4까지가 이 진입점이 딱 올해예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와서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내 뭐 아레나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오기 시작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제 제조사 책임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거기에 법률 체계와 인증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들 보면 좋은데요. 이제 이그젬플로 이제 저희 자율주행 레벨 3에서 이미 나와 있는 157번을 요약하면은 이제 오토메이트 레인 키핑 시스템이라고 157번 인증에 이제 많이 보신 부분이 있죠. 여기 여기 오늘은 테마가 아니어서 생략은 하지만 IS 26262, 그다음에 소티프 11448, 이게 프리리퀴짓,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오디시 들어가고 실제 R156의 소프트 업데이트 레귤레이션, R155의 사이버 시큐리티 레귤레이션 이 전체가 이 법규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저런 법규에 저런 것도 있어요. DSSAD 되게 무서운 거예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모든 데이터 레코딩을 기록해라. 그 법규가 차속부터 해서 법규 지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보안이 이제 뚫려서 조작이 되면 안 되겠죠. 복합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여기 페이지는 좀 빠르게 스킵하고 넘어가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R156이 언제 제정됐고 왜 됐으며, 근데 2021년부터 이제 벨기에에서 이제 벨기에 보면 그 UN 총회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협업돼 가지고 이제 법규가 제정이 됐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이 이제 서티파이드 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156번에서 이제 타입 어프루벌, 리갈 디파인 파라미터들이 실제 형식 승인과 영향을 미치는 업데이트가 전부 다 체킹돼야 되고, 독일 교통국이랑 저희랑 아일랜드 본사랑 테크니컬 서비스를 실제 시작해서 2027년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단순하게 그냥 체계만 있을 뿐더러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 그 업데이트 관련해 가지고 안전에 미친 영향성 분석부터 해서 다 들어가서 인증이 돼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이제 R155번에 이제 사이버 보안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관리 체계 시스템. 저희가 이제 관리 체계 시스템 자체가 이제 실제 인증이 시작돼야 되고,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현대 오토에버를 시작으로 해서 벌써 많은 대기업 제조사들이 체계 시스템 인증을 이미 시작했어요. 간혹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OEM이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OEM이 결국 증명을 하려면은 관련 티어사들까지 전부 다 일원화가 되어 있어서 결국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CSMS 자체는 이제 읽어보시면 뭐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포인트가 그거죠.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게 어려우시겠지만 결국 관리 체계를 일어난다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 취약점이든 이슈든 보고 리포트 트랜스페런시하게 결국 오픈돼야 된다는 포인트예요. 그거에 이제 반강제적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숨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체계를 건드는 거고, 시스템 체계를 오픈시켜 놓고 거기에 나온 이슈들을 같이 서로 디스커션하게 포인트 자체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 트랜스페런시하지 않는 네거티브 이펙트는 누가 받냐? 여러분들의 가족, 지인, 소비자가 받을 수 있어요.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CSMS 자체가 이제 Certified Compliance 시스템이 실제 법규 인증에 이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UN 레귤레이션에 뿐만 아니고 GSR 레귤레이션부터 전부가 다 들어가고, 2024년부터는 얼리미티드 시리즈라고 하는 모든 양산 차종은 이제 다 유럽에 판매되는 차량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유럽이 이제 왜 영향력이 있냐면은 유럽이 법규 선진국이다 보니까 모든 전 세계 나라가 유럽 법규를 차용해서 자기 자국법을 만들기 때문에 유럽 법규가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155, 157을 이제 저희가 이제 다임러 그룹과 해가지고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진행을 했던 사례다 보니까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은 어떤 지식 정보 중에 제가 오늘 좀 오픈해서 공유할 수 있는 내용만 좀 잠깐 추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소개시켜 드리는 내용이어서 제가 시간이 지금 할당된 게 잠시만요. 10분 정도 있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맡은 펑셔널 세이프티라든지 사이버 보안이라는 분야가
단순한 기술 인증 분야가 아니에요. 제가 잠깐 좀 언급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세이프티 앤 소사이어티가 이제 가장 큰 시발점이라고 시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실제 많은 위협원들이 있죠. 제가 당장 여러분들 여기 이제 집에서 오는 동안에도 교통사고 난 차량들도 보셨을 거고, 오토바이가 확 지나가 놀란 경험도 있으실 거고, 지하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험도, 그 모든 게 다 뭐냐면은 다 위협원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은 어떤 체계를 움직이냐? 유엔이라는 큰 국제사회도 있고요. 각 나라의 행정안전부, 교통 포함해서 실제 그럼 그 기술의 표준을 제정한 ISO, IEC 등의 어떤 전문가 집단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맞물려서 하나의 기술 표준을 정해서 사회 안정을 기하는 구조가 있다. 그럼 저희 같은 이제 테스트 인스티튜트 같은 인증기관은 그걸 공정하게 평가하고 승인하는 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되게 표면적인 말이고, 결국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펙트가 오냐면은 이제 결국 OEM부터 이제 파트 서플라이어까지 결국 매니지먼트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데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뭐랑 관련이 있냐? 결국 사회 안정화에 기여한다. 뭐 이런 좀 대승적인 어떤 그죠? 저의 생각을 잠깐 담았고요. 사이버 보안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 많은 회사들이 있고, 이제 뭐 올해 뭐 더 7개 회사들이 좀 있긴 하지만 많이 가고 있습니다. 분들이 있고, 희한한 거는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회사들도 이제 대거 투여했죠. 그게 아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게, 앞선 PT에서 결국 반도체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성능을 극대화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모든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해서 사이버 보안, 펑셔널 세이프티 부분들이 이제 미리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이버 보안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좀 낯선 개념일 수도 있으나, 이걸 준비 안 했을 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되는 어떤 리소스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안 해본 거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힘드실 거고, 시장에 전문가가 없어요. 그런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게 없으니 제대로 된 어떤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주변 지인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외적인 어떤 장소에서 정확한 포인트와 어떤 준비해야 되는 목적을 좀 이렇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이제 단순하게 TF 랄란드라는 기관이 그냥 단순 인정기관이라고 얘기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독일 행정법에 의거한 어크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법률 체계하에 이제 인증 서비스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게 공신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증이 어렵죠. 저희랑 한다 그러면은 힘드시지만 값어치는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순하게 만든 게 아니고, 애초에 이제 독일 교통국과 UNEC랑 실제 법률 제정에 참여를 했고, 거기서 저희 이제 오디 시스템이나 어세스먼트 체계 시스템을 일원화시켜서 저희한테 이제 인증을 이제 수행한 기관은 실제 국제적으로 이제 패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법적 체계까지 다 맞춰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샘플이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이제 오디트 뭐 프로시저 이런 게 나갈 때 이제 뭐 이런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성숙도 모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 국제 표준입니까? 국제 표준은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표준이지만 결국 프로세스라는 거는 성숙도 모델이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프로세스라는 게 뭐나 딱 뭐 인증했다고 완벽한 시스템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레벨 매추어리티 레벨 높여가는 활동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 이제 그 자체도 이미 인증해서 고려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나 뭐 완성된 어떤 제품을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 자체의 성숙도를 높여가는 것 자체가 인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증 심사를 진행한다 그러면은 단 한 명이, 아까 뭐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셨지만 뭐 국내 심사관이다 하셨지만 저 혼자 못해요. 그게 법률 위반이에요. 혼자면. 그래서 이미 이제 3명 이상의 어떤 롤이 이제 들어가서 인증 심사를 하고, 그게 국제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률 체계하에 인증한다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 인증이든 이렇게 어크리데이션에 수행한 어떤 관계자들이 포함해서 인증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오늘은 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어떤 체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토모티브, SDV가 됐든 비클이 됐든 검증이 됐든 간에 사실 독립적인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결국 이
전체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통합되어야 됩니다. 궁극적인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기본 구축한 뭐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ISO 9001 들어보셨나요? IFTP 16949. 뭐 거기에 베이스에서 정보 보안 인증, 그죠? 그다음에 뭐 펑셔널 세이프티 시스템 인증. 거기에 이제 사이버 보안 체계 인증이 애드온 되는 개념이에요. 지금의 1234 표준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ISO 24089라는 업데이트 교육도 전부가 다 애드온 돼서 통합 인테그레이티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원래 궁극적인 모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컴파일한 펌웨어 하나죠. 뭐 사이버 보안 펌웨어 따로 있고 펑셔널 세이프티 펌웨어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결국 제품은 하나예요. 그때는 제품에서 그걸 다 융합할 수 있는 최종화된 성숙도 모델을 올려가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레퍼런스로 이제 사이버 보안 이제 규격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그냥 합니다 정도로 되면 되고요. 이건 이제 부록 이어서 이제 튜브 R&D 기관이 저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실제 저희가 각 나라 교통공 역할과 OEM을 인증하는 기관이고 각 전 세계 글로벌의 모든 티어사들을 이제 인증하는 기관이다 보니 저희가 정확한 보이스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세 가지 롤에 따라서 어떻게 체계가 이루어지고 안내드릴 수 있어서 이제 비단 이런 사이버 보안 시대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좀 퍼블릭한 보이스를 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뭐 질문도 해주셔도 되고요. 이제 또 저희가 뭐 개별적으로 도움드릴 수 같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자사도 이제 독일 본사에 약 200~300명 이상의 우수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글로벌로 인증 테스팅 이제 업무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제가 마지막인데 저희 슬로건이에요. Precisely Right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는 이제 정확히 옳은 것을 한다가 저희 회사의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엄청 답답해요. 미치겠어요. 인증 고객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돈 줬는데 왜 인증이 안 나옵니까? 그러게요. 그죠? 돈 줬는데 인증이 안 나와요. 그죠? 그 인증은 그제 딱 수준을 맞춰야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중간에서 똥줄이 탑니다. 하면 이제 독일은 나는 모르겠고 수준을 해주세요라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50년 동안 이제 이런 근간 세계 최초 인증기관으로서 현재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1872년에 저희 동학농민운동하고 막 밭갈 때 인증했대요. 보일러 같은 거. 그래서 세계 평화, 이제 서스테이너빌티, 먼저 글로벌, 이제 환경 규제 뭐 등등등 많은 역할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좀 간략하게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이제 좀 너무 급하게 진행하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오늘은 또 여기까지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